안녕하십니까. 대마섬주의 이유진 임수연입니다. 저희는 미국 미시간주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범죄에 따라 어떤 처벌을 정하는지 분석하려고 합니다. 우선 데이터의 설명을 하고 시각화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보며 데이터의 범주를 나누어 디시전 트리 모델 분석을 실시하고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여 예측을 할 것입니다. 처음은 데이터의 설명입니다. 이 자료는 02-03년도부터 07-08년도까지의 자료로 총 6개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우선 07-08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07-08년도의 자료의 개수는 결측치를 제외하여 총 1774개이고 변수의 개수는 19개입니다. 다음은 변수 설명입니다. 저희는 총 19가지의 변수들 중에서 독립변수로 6가지를 선택하였고 반응변수는 익스펜션 랭스로 정하였습니다. 반응변수 익스펜션 랭스는 처벌의 기간을 뜻합니다. 자료의 정보에 따르면 0일부터 179일은 정학, 180일 이상은 유예, 888일은 연고 퇴학을 의미합니다. 독립변수 인스턴트 먼스는 사건이 발생한 달을 의미합니다. 주변 조사에 따르면 미국 학교들의 1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2학기는 1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입니다. 다음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의미하는 인시던트 로케이션입니다. 이 범주는 범주형 변수인데 1번은 교내에서 발생한 경우, 2번은 스쿨버스에서 일어난 경우, 3번은 학교와 관련된 행사 장소, 4번은 교회 행사 장소이며 5번은 기타 장소입니다. 타임 오브 인시던트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범주형 변수입니다. 1번은 사건이 학교 시간 동안 발생했을 경우이며 2번은 방과 후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Estimated Cost는 학생이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발생되는 재산 피해의 추정 금액입니다. 이는 0부터 99,999달러까지의 뉴메릭 변수입니다. 다음은 프라이머리 빅팀입니다. 이는 사건의 피해자를 말합니다. 희생자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피해자인지를 말합니다. 1번은 다른 학생을 말하며 2번은 선생님, 3번은 관리인, 4번은 다른 지역의 직원, 5번은 학교의 법 집행자, 6번은 교직원이 아닌 사람, 7번은 자원봉사자, 8번은 희생자가 없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시던트 타입, 사건의 유형을 말합니다. 범죄의 종류는 36가지의 범주로 나타내져 있는데 이는 코딩을 하기 위한 범주이므로 악의 정도에 따라 범주를 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각화입니다. 독립변수와 반응변수를 바플라 또는 파이 그래프를 통하여 데이터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응변수 익스펜션 랭스의 파이 그래프입니다. 가운데의 유예를 보시면 정학, 유예, 퇴학 중 유예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학이 많고 퇴학은 다른 것에 비해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총 1774개의 데이터 중에서 유예는 약 800개, 정학은 약 650개, 퇴학은 약 300개입니다. 독립변수 인스턴트 로케이션의 파이 그래프입니다. 학교 안을 기준으로 나머지 장소에서는 사건의 발생이 매우 적은 것이 보입니다. 학교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총 1774개의 자료 중에서 1600개가 넘고 나머지가 100개 정도로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는 주로 학교 안에서 발생합니다. 다음은 인시던트 먼스입니다.
바 플롯을 보시면 방학인 6월, 7월, 8월에 범죄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주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학교 아니기 때문에 학기 중에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학보다는 정학이나 유해의 결과가 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턴트 타입의 시각화입니다. 인스턴트 타입은 데이터의 정보에 따라 공통점으로 묶은 범주로 나누어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범주인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폭력입니다. 이 범주에는 살인, 성폭행, 신체적 폭행, 흉악한 폭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학생들은 신체 폭행의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신체적 상해를 가하지 않는 폭행입니다. 여기에는 납치, 강도, 협박 스토킹, 언어 폭행, 성희롱이 포함됩니다. 협박 스토킹의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은 그래프 상에서 많아 보이지만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로 정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납치와 언어폭력은 빈도수가 없어 그래프에서 생략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약과 술입니다. 마약의 빈도수는 약 360개가 됩니다. 학생들의 마약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며 마약 범죄의 처벌은 퇴학보다는 유해가 많습니다. 알코올의 빈도수는 예상과 달리 적은 빈도수를 보입니다. 네 번째 그래프는 권총, 소총 또는 엽총, 화기와 기타 위험한 무기가 포함됩니다. 총이나 화기를 제외한 다른 무기를 소지하는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250명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해의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은 금지된 행동의 범주입니다. 여기서는 도둑질, 도박, 기타 다른 행동들 등의 많은 범죄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정의되지 않은 다른 범죄 행동을 저지르는 학생이 250명 이상으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별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차별과 인종적 차별, 장애차별과 동성애 차별이 포함됩니다. 종교적, 인종적, 장애의 차별은 빈도수가 없어 그래프에서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성애 차별은 총 3가지의 빈도수를 보이는데 이 중 2개가 유해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스턴트 타입의 범주화입니다. 범주를 단순히 의미를 부여하는 범주가 아닌 범죄의 악의 정도에 따라 범주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주변 조사를 통하여 범죄들의 미시간주 형법에 따른 형벌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주변 조사의 결과와 앞에서의 시각화 분석을 통해 악의 정도에 따라 범주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6가지의 범주로 설정하였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준범죄에 속하며 숫자가 클수록 경범죄에 속합니다. 이번에는 디시전 트리 모델을 그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 즉 반응 변수가 0이면 정학이고 1이면 유해와 퇴학인 경우의 트리 모델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인스턴트 타입으로 분류되는 것이 보입니다. 인스턴트 타입이 4.5보다 크면 주로 경범죄에 해당되므로 0인 정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트 타입이 4.5보다 작은 경우에는 중범죄에 속하므로 주로 유해와 퇴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응 변수가 0이 정학과 유해이고 1이 퇴학인 경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인스턴트 타입이 4.5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4.5보다 작은 경우를 보시면 저희는 4.5 이하가 중범죄에 속하므로 퇴학이 주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박스 플롯을 보시면 정확과 유예 결과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본 결과 이는 앞에 시각화 분석에서 보았듯이 퇴학의 빈도수가 나머지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타입이 4.5보다 크면 경범죄에 속하고 예상한 바와 같이 정확과 유예의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입니다. 1단계의 분석을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스텝와이즈의 결과로 AIC는 1586입니다. 다음은 스텝와이즈를 통하여 구한 변수들만 가지고 로지스틱 분석을 다시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인 인스턴트 먼스 8과 빅틴 3와 에스티메이티드 코스트를 제외하고 다시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반응 변수인 익스ponential length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시던트 타입은 2부터 5까지, 사건이 발생한 달은 5월, 9월, 10월이며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스쿨버스와 교회 행사 장소, 피해자가 학생이거나 선생님인 경우입니다. 스텝 1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회기식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의 로지스틱 분석입니다. 스텝 와이즈를 한 결과 AIC는 1094입니다. 이를 통해 구한 변수들만 가지고 로지스틱 분석을 돌린 후 유의하지 않은 5개의 변수들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로지스틱 분석 결과 2단계에서 익스ponential length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스턴트 타입 2와 사건이 발생한 달은 9월이며 피해자가 선생님과 관리자인 경우입니다. 다음 식은 스텝 2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서 도출된 회기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기 모형에 따른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1단계 예측에서는 확률이 0.5 이상이면 유예나 퇴학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0.5보다 작으면 정학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예측 확률의 결과와 실제 결과값이 비교적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확률이 0.5 이상이면 퇴학, 0.5보다 작으면 정학이나 유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예측 확률값이 낮아 실제 결과값과 거의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디시전 트리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퇴학의 빈도수가 적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연도별 자료를 가지고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여 연도별로 어떠한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